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목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를 내년 안에 열 예정이라고 미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네, 추수감사절 대이동과 가족 모임의 여파로 미국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12월 들어 최악으로 치닫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은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후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 이런 회의를 열 예정이라는 건데 여러 면에서 트럼프 행정부와는 좀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좀 전해주신다면요. 네,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과 러시아 등 반민주주의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 취임 후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 등의 독재자들에게 공개적으로 환심을 사려고 했던 모습과 대조를 이루는데요.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이 국내외의 민주주의에 전념을 하는 것을 보기 희망하며 내년에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의 모임을 열 것을 약속했습니다. 앞서 바이든은 지난 봄 이 회의에 대한 구상을 밝히면서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모여 민주주의 체계를 강화하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국가들에 맞서고 공동 의제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후 1년 안에 이 회의를 개최할 경우 코로나19 탓에 화상으로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일부 전직 관리들은 더 큰 영향력을 위해 대면 참석이 가능할 때까지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건 정상회의가 언제 열리든 중국과 러시아는 초대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북한도 초대받지 못할 것으로 현재 전망됩니다. 미 언론은 바이든이 초청 명단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새 대통령이 어떤 나라를 선호하는지를 포함해 그의 외교 정책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러시아와 같은 국가로부터 공격받는 민주적인 규범을 보호하는 게 이 회의의 가장 중요한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이 회의가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아닌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라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상회의에 민주화가 진전되고 있는 나라의 지도자는 초청받을 수 있으나 최근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나라는 초청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바이든 당선인이 이렇게 새 행정부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좀 오락가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이든 정권 인수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을 하라고 지시를 하는 듯 이렇게 좀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또 최근에는 한 인터뷰에서 불복 입장을 드러냈다고요.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이후 처음으로 인터뷰에 응했는데요.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6달이 지나도 자신의 생각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대선 불복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또 자신의 대선 패배가 부정선거의 결과라는 주장을 이어가며 뒤집기를 위한 소송전을 계속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전에서 결국 지거나 다음 달 14일 선거인단 투표에서 패해서 백악관을 떠나는 일이 생기더라도 이번 대선이 부정선거의 결과라는 주장만큼은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문제는 대법원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점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연방대법원에서 소송이 받아들여질지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이 발언에 대해 부정선거 주장이 대법원에서 심리되도록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언급한 것이라며 대선 결과를 뒤집겠다는 희망이 줄어들면서 법적 전략에 대한 의구심을 표시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격전지였던 펜실베이니아주에서도 소송에 실패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법원은 마이크 켈리 하원 의원 등이 바이든 당선인 승리로 나온 주 선거 결과의 인증을 막으려고 제기했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부재자 투표 절차가 제정된 지 1년이 지났고 유권자들이 옳다고 믿고 투표한 지가 몇 주가 지나는 등 트럼프 측의 해당 소송이 너무 늦게 제기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의 결정을 두고 바이든이 1%포인트 이상 차이로 이긴 펜실베이니아에서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트럼프 측의 가장 최근의 큰 타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사용하는 또 다른 카드는 재검표인데요. 경합주였던 위스콘신주의 데인 카운티와 미러키 카운티 두 곳의 재검표에서 바이든의 승리를 재확인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스콘신은 다음 달 1일 개표 결과 공식 인증 시한을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 측은 이를 막기 위해서 소송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현재 AP통신은 전망했습니다. 예. 이 상황 저희가 짚어봤고 이번에는 코로나19 소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3차 대유행이 12월 들어 최악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가 나왔다면서요? 네, 이제 추수감사절 대이동과 가족 모임에 따른 감염이 12월에 본격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가 또 크리스마스 연휴가 대규모 확산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소장은 코로나19 확산이 겹쳐서 악화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앞으로 2, 3주 뒤면 확진자가 이미 급증한 상황에서 또다시 확진자가 급증할 것이라며 대확산이 중첩되는 상황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1차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몇 주 안에 시작될 수 있지만 미국은 위태로운 상황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 연휴에 정부와 각 가정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염자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2주가 걸리고 무증상의 전파도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한 뒤 추수감사절 여행을 마치고 귀갓길에 오를 미국인들을 향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또 보건 당국자들도 추수감사절 여행에서 돌아오는 국민들을 향해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가정을 하고 검사 받을 것을 일제히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연말 대확산 경고가 나온 가운데 미국에서 코로나로 입원한 환자는 9만 1,000명을 넘으며 또다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26일째 하루에 10만 명 이상 나왔습니다. 네, 미국의 상황 알아봤고요. 다른 나라 상황도 짚어주시죠. 특히 유럽 같은 경우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게 연말이 다가오면서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또 가족들이 모이는 분위기다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이 유럽인데 유럽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들이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의료 시스템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중증 환자 치료 병상 중 코로나19 환자로 채워진 병상 비율이 25%, 그러니까 4분의 1을 넘었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코로나19 병상이 다 차서 더는 환자를 받지 못하는 병원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정부가 크리스마스 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나서기 위해 다음 달 중순까지 전국에 하루 최대 5,000명을 접종할 수 있는 센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언제 누구부터 접종을 시작할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고령자와 의료진이 우선순위를 차지할 것으로 현재 전망되고 있습니다. 독일 바이에른주에서만 100여 곳의 센터가 설치될 예정인 가운데 지방정부들은 컨테이너 설치 또 백신 보관을 위한 냉동고 확보에 여념이 없는 상황입니다. 센터에서는 접종자에게 백신 접종에 대해 알리는 영상을 보여준 뒤 부작용과 금지 사항에 대해서 의료진과 상담할 수 있는 절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어제 하루 2,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와서 나흘 연속 신규 확진자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증 상태인 확진자가 500명 가까이 나와서 연일 최다를 경신하면서 의료 체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감염 확산 요인으로 지적되는 관광 장려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아서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의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